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국가보훈부에서 각각 보훈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 제가 6개의 영상을 각각 대상별로 만들어 드렸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보훈 보상 대상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은 또 이번 이 영상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국가보훈부에서 남한의 예우를 찾으셔가지고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면 이 남한의 예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 구분별 지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상 구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14가지의 대상별 종류가 나타나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보훈 대상자, 그러니까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과 관련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교통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 그리고 기타 지원까지 각각 지원별로 또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훈급여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없나요? 했을 때 매월 15일 날 지급을 해드리고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을 해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재해, 부상, 군경, 본인, 재해, 분경, 유족 및 6급 이상 재해, 부상, 군경, 유족 보상금은 아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첫 번째 선순위는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안 계신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는 자녀인데 자녀도 25세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25세에 넘어버렸다. 그러면 부모에게 유족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해 부상 공무원과 재해 사망 공무원 유족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 1급부터 2급 재해 부상 공무원은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간호수당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보훈보상 대상자라고 해서 1급부터 6급까지 혜택을 받으신 분들에게 모두 다 또 유족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2024년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급 1항 보상금 257만 7천 원과 중상위 부가수당 193만 3천 원을 합하여 451만 원을 매월 지급을 해드립니다. 1급 2항 보상금과 중상위 부가수당을 합하여 376만 7천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1급 3항은 보상금, 중상위 부가수당 합하여 314만 1천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2급 206만 9천 원, 3급 194만 4천 원, 4급 162만 2천 원, 5급 134만 4천 원, 그리고 6급 1항은 122만 6천 원, 6급 2항은 112만 9천 원, 6급 3항은 75만 9천 원, 7급은 42만 6천 원입니다. 이 보상금 외에 추가로 6급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수당도 있는데 만약에 6급 이상이면서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 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해드리고 미성년 자녀가 또 있다. 그러면 자녀 1인당 10만 원씩을 더 지급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공자 본인이 예를 들어서 65세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안 계신다. 그럴 경우에는 고령수당이라고 해서 97,000원을 보상금에다가 더해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배우자 수당도 따로 드리고 고령수당도 따로 드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수당은 양한,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분에 한하여 선별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간호수당으로는 306만 1,000원, 수시 간호수당은 204만 1,000원, 생활조정수당은 생계곤란 시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조정수당이 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해 사망 군경과 재해 부상 군경으로 해서 6급 이상인 경우에 유족 보상금과 관련된 월 지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입니다. 재해 사망 군경 유족으로 대신 배우자에게는 135만 8천원이 배우자가 살아계시는 평생 매월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항상 같은 금액이 아니라 보상금이 매년 인상되듯이 이 유족 보상금 또한 같은 비율로 해서 계속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 2024년도는 지금 이 금액이지만 2025년도는 이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1급부터 5급까지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는 배우자 117만 7천원이 지급됩니다. 6급인 경우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는 43만 2천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부양가족 수당이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14만 9천원을 또 더 드립니다. 그러니 만약에 본인들이 유족 보상금을 받고 계신다 그러면 급수에 대한 보상금 외에 14만 9천원이 추가로 더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족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또 지급을 해드립니다. 자,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보훈관서에 예금 계좌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관할 보훈지청에 알려주셔야 되는 내용이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꼭 보훈지청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망을 했거나 국적을 상실했거나 결혼, 출생, 재혼, 이혼 등 친족 관계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 시 주소 변경이나 영주권 취득,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이때는 꼭 관할 보훈지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지원으로는 재해부상군경, 공무원, 본인 및 자녀, 재해사망군경,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드리고 7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의 자녀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보훈지청에서 전산 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추가되거나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하거나 전학하거나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학습 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연간 지급액 중학교는 12만 4천원,
고등학교 인문계는 14만 4천 원, 전문계는 18만 6천 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을 해드립니다. 4월 15일과 10월 15일. 고등학교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했을 때 대학별 국가보훈 대상자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대학교는 미실시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셨다면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학교 장학과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2년제 대학은 4학기, 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 5년제는 10학기, 6년제는 12학기까지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부상 군경 공무원 본인 및 재사망 군경 공무원의 배우자는 등록금 면제에 있어 기간, 성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는 면제를 해주지만 1학년 1학기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1학년 1학기 성적이 만약에 70점 이하 69점이 나왔다. 그러면 1학년 2학기에 등록금 면제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73점이 나왔다. 그러면 2학년 1학기에 다시 또 등록금이 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일 경우에는 최소 70점을 넘겨야만 등록금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분들 중에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이 내용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 다음 학기 수업료, 그러니까 등록금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공부를 더 하게 하셔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는 재부상 군경 공무원 본인 및 재사망 군경 공무원의 배우자에게만 지원되며 연간 23만 6천 원을 2회 나누어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없나요 했을 때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학원을 입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장학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대학원 들어가실 분들은 보훈지청에 다시 상담을 해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지원.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재부상 군경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재사망 군경 공무원 배우자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채용 시험 시 가점 10% 또는 5%를 드립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가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부상 군경, 재부상 공무원 본인, 재사망 군경, 재사망 공무원의 배우자는 10% 가점을 해드리고 재부상 군경이나 공무원의 배우자는 5% 가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취업 희망 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을 방문을 하여 취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직장을 알선도 해드립니다. 보훈지청에서. 그리고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했을 때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또 이렇게 결정이 되신 수강 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먼저 납부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 진도율 70% 이상을 이수한 후에 보훈지청에
취업 수강료를 청구를 하게 되면 수강료의 70%를 다시 입금을 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을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을 하여서 우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을 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공공 직업 훈련 기관으로는 폴리텍 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이런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월 4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업과 관련된 지원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 단 치아 보철이나 성형 등은 제외되고 1급부터 6급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국비 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훈병원에서는 전액 무료로 진료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7급이신 분들, 7급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신 분들은 상위처 외 질환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를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60%의 진료비를 감면을 해드립니다. 배우자는 보훈병원만 이용하실 수 있다는 내용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위탁병원에서는 아직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자, 이렇게 해서 보훈병원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그리고 보훈요양병원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받을 수 없나요? 했을 때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은 위탁병원에서도 국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그 중에서 초음파나 MRI, 건위 소화제는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급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은 상위처 외 질환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본인 상위처가 무릎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무릎은 전액 국비로 진료가 가능한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허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이 다 끝난 모든 진료비를 합한 상태에서 10%를 납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감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비급여 진료 및 약국 약제비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위탁병원은 제가 매월 위탁병원과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니 그런 내용도 또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 발생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했다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을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퇴원 후 관련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입니다. 이렇게 제출 서류를 제출하신 후에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서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환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응급 상황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느꼈을 때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허리가 골절되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해도 응급 상황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으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또한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은 관할보훈지청으로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보철구 지급을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으로 병원 진료비가 없을 때는 일종 의료급여증을 지원을 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때문에 의료급여증 발급도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어떤 교통수단 지원이 되는지 그 내용입니다. 교통수단도 할인이 되나요?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이용하십시오 하면서 기차는 KTX와 SRT 등 전차종 이용이 가능하고 상위 1급, 2급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해서 연간 무임은 6회, 나머지 50% 할인으로 해서 무제한입니다. 단 특실은 제외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가까운 거리는 50% 할인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먼 거리는 무임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이나마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내용도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도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훈보상 대상자 교통수단도 확인을 해 보았고, 다음은 대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전국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 대출 창구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자, 여기 아래를 보시게 되면 대부 종류 및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일 경우, 주택 구입 신축일 경우, 주택 임차일 경우, 주택 개량이냐, 농토 구입이냐, 사업 창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활안정, 보철용 차량 구입 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부 한도액이 나와 있고 연이율 24년 기준으로 3에서 4%입니다. 상환 기간 나와 있고 담보 조건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담보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철용 차량 구입 대부는 재해부상 공경과 재해부상 공무원 본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본인이 신용관리 대상자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에서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관할보훈지청에 따로 문의를 하시게 되면 관할보훈지청에서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직접 또 대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 임대를 받고 싶을 경우에 매년 1월 초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배점 기준에 따라서 우선 순위 순서대로 추천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또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된다던데 조세 면제 감면 증명서나 대부재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시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받을 경우에만 그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세무과나 지청으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복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더 상세한 내용은
본인들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을 해보시고 보훈복지사가 복지환경 실태조사 및 생활 수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비스 지원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게 되면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 1회에서 2회 보훈 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나 개인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았고 다음은 사망시 예우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했는데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신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이 구비서류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만약 유족으로 해서 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배우자, 다음은 자녀, 그 다음은 부모 순으로 권리가 승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 신원 조회 후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 승계 여부를 알려드리며 유족증을 발급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부상 공경 및 보상금 지급 대상인 유족 사망 시에는 사망일시금을 또 지급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상위 1급에 해당하시는 분은 170만 4천 원, 상위 2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은 144만 4천 원, 상위 등급 2급부터 6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112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재해부상 군경에는 사망 일시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특별 지원은 없고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기타 지원으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해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관할보훈지청 복지과나 보상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당 여부를 확인 후에 재해위로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보훈휴양원, 협약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훈휴양원, 소노호텔앤리조트, 일성리조트,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한화리조트, 주문진리조트, 리솜리조트, 통영 스탠포드 호텔앤리조트 이런 리조트를 또 할인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세금 공제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재해부상 군경과 재해부상 공무원,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로 해서 연말소득정산 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드린다고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는 감면 내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 부양가족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과 공동명의인 승용자동차, 7에서 10인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중 한 대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자동차 표지도 지원을 해드리는데 발급 대상은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소유 차량 한 대입니다. 상위 등급 1급부터 상급은 모든 분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지원을 해드리고 상위 4급부터 6급 이항 중에서 상위 호수에 따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세한 사항은 보훈지청 복지과나 보상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보류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가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또한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 등록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100% 감면 시설과 50% 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 보훈보상 대상자 증 뒷면에 보시게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 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지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국가보훈부에서 대상별 구분에게 지원을 해주는 국가보훈부 혜택, 그 중에서 이번 시간은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보훈보상 대상자 중에서 재해부상군경이나 재해부상 공무원이신 분들 각각 또 종류별로 나누어지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혜택들 상세하게 알고 빠뜨리지 말고 혜택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아무리 많은 혜택을 주어도 본인이 알고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런 국가보훈부 혜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